이 산에는 그놈이 나타나지 않는다 했는데 아니겠지? 아닐 거야. 기원전 7000년부터 백두대간을 뛰어놀던 조선의 호랑이는 우리 민족의 수호신이자 신성함과 용맹함의 대표적 상징. 그러나 산을 넘다가 호랑이를 맞닥뜨리는 일이 빈번했던 만큼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는데,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호랑이에 물려 죽은 사람이 무려 4000명에 달할 정도. 그런데 그 많던 조선의 호랑이는 어디로 갔을까? 뭐 이런 걸 가지고 낑낑거리십니까? 자네 힘이 어마어마하구만. 꼭 황소를 보는 것 같네. 아, 이번에 조정에서 자네 같은 사람을 찾는다던데. 특수갑사라던가? 특수갑사요? 1466년 한양에 살던 청년 박탄해. 큰 키에 다부진 체격, 힘좋기로 유명했던 그는 특수갑사, 즉 특수군인 모집에 응시한다. 그러나 여기에 뽑히기 위해선 강도 높은 시험을 통과해야 했는데 50m 밖에서 화살 명중시키기, 10m 밖에서 창 던져 맞히기 등 체력은 물론 활쏘기와 창 던지기 실력까지 고루 갖춰야 했던 것.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지. 차코갑사, 자네들 손에 백성들의 운명이 달려있음을 잊지 말게. 예, 알겠습니다. 이들이 바로 차코갑사, 말 그대로 호랑이를 잡기 위해 조직 운영된 특수부대였다. 그 시작은 1416년 조선의 3대 왕 태종이 머무는 경북궁에까지 호랑이가 출몰하면서부터. 처음에는 호랑이가 나타날 때만 활동하는 임시 조직이었지만 점차 호랑이의 습격이 빈번해지자 정규 부대가 되었고, 세조 때에는 그 인원이 200명에 달할 만큼 전문적으로 발전한다. 차코갑사의 방식은 호랑이를 활로 명중시켜 쓰러뜨린 다음 가까이 다가가 창으로 급소를 찔러 죽이는 것. 이렇듯 호랑이와 맞서 싸우는 위험한 임무였던 만큼 보상은 매우 후했다. 호랑이를 잡을 때마다 쌀이나 면포를 지급했으며 1년에 5마리를 잡으면 노역을 면제해 주었고 10마리 이상 잡으면 품계를 올려주기까지. 하지만 기다려라. 내가 곧 목숨줄을 끊어주마. 이런 젠장. 뭐냐? 그래, 어디 한번 붙어보자. 야! 1466년 당시 가장 실력 있는 차코갑사였던 박탄해가 호랑이에 물려 목숨을 잃는 등 수많은 차코갑사의 희생을 막을 수는 없었는데, 그럼에도 차코갑사의 화력은 조선 후기까지 계속되며 호랑이의 습격으로부터 백성들을 지켜주었다. 그런데 이들 외에도 조선의 호랑이를 노린 뜻밖의 인물. 이제 일본은 나 도요토미 히데요시 시대가 될 것이다. 일본의 무장 도요토미 히데요시였다. (16세기) 일본의 최고 권력자 도요토미 히데요시. 혼란의 전국시대를 통일한 후 조선을 침략, 1592년 임진왜란을 일으켰는데, 전쟁의 포화가 한창이던 어느 날 도요토미가 일본의 장군들에게 황당한 명령을 내린다. 저희 부대는 내일 출병합니다. 반드시 승리 소식을 가져오겠습니다. 사실 승리보다 더 급한 것이 있다. 조선의 호랑이가 필요하니
산천을 싹 뒤져서라도 잡아오거라. 바로 조선의 호랑이를 잡아오라는 것.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호랑이로 전투에 이길 비법이라도 있으신 건지. 아니, 먹어야겠다. 조선의 호랑이 고기를 먹어야겠다. 놀랍게도 그 이유는 호랑이 고기를 먹기 위해서. 섬나라인 일본은 호랑이가 살지 않아 호랑이 고기를 구할 수 없는 상황. 그러나 호랑이 고기가 기력을 증진시키고 자양강장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하자 갈수록 누워 계신 날이 많아져 큰일이네요. 이럴 때 누가 호랑이 하나 딱 잡아서 갖다 주면 좋으련만. 얼마 전 조선 다녀온 사시는 그곳에서 호랑이 고기 먹고 기력을 찾았다던데. 조선에서 호랑이를? 나도 먹어야겠다. 당장 구해오라 해야겠구만. 당시 평균 수명 40대를 훌쩍 넘긴 50대 중반의 나이로 호랑이 고기가 절실했던 도요토미가 전쟁의 난세 속에서도 조선의 호랑이를 잡아오라고 명한 것이다. 호랑이가 있다면 피냄새를 맡고 모여들겠지. 다들 준비해. 네. 지금이다. 공격! 예! 잡았다. 조선의 호랑이를 잡았어. 포획된 조선의 호랑이는 도요토미에게 보내주었고 내 생애 최고의 밥상이구나. 어디 한번 먹어볼까? 역시 원기 회복엔 호랑이 간이 최고지. 일 년 후 1593년 아이고, 우리 아들 딱 봐도 힘 세게 생긴 것이 내가 그때 호랑이 고기를 먹어서 그런가? 56세의 늦은 나이에 아들을 얻은 도요토미. 평생 자식을 얻지 못해 후계자 문제로 고생하던 그였기에 늦둥이 아들을 무척이나 아꼈지만 내가 없어도 우리 아들을 잘 부탁하고 우리 귀한 아들. 5년 만인 1598년 알 수 없는 병으로 숨을 거두는데 일각에서는 그가 호랑이 고기를 날 것으로 너무 많이 먹어 기생충 감염으로 사망했을 거라 추측하고 있으며 그 후 1615년 그의 아들 역시 22세의 젊은 나이로 사망. 호랑이뿐 아니라 수많은 조선인의 목숨을 앗아갔던 도요토미 가문은 영원히 사라지게 된다. 그런데 1900년대 초 조선의 호랑이 역시 한순간에 자취를 감추며 멸종하고 마는데 여러분이 할 일은 단 하나. 대일본 제국을 위해 조선의 호랑이를 싹 다 잡아들이는 겁니다. 그 시작에도 한 일본인이 있었다. (1917년 12월 20일) 일본 도쿄의 제국 호텔에서 200여 명의 고위 관료들이 참석한 화려한 파티가 열린다. 주최자는 야마모토 타다사부로. 탄광회사와 선박회사를 운영하며 떼돈을 번 일본의 사업가였는데 이것이 바로 조선에서 잡아온 호랑이입니다. 뭐 어차피 조선이 일본 땅이니 우리 땅에서 잡아온 호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호랑이를 처음 본 순간 일본 최고의 호텔에서 여러분께 호랑이 고기를 대접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조선의 호랑이를 눈으로, 입으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야마모토는 조선에서 잡아온 호랑이를 자랑하며 심지어 호랑이 고기를 요리해 대접하기까지 한다. 다시 말해 조선 호랑이 고기 시식회를 열었던 것. 그는 왜 이런 기막힌 파티를 준비했을까? 젠장, 또 낙선이라니. 정치는 돈만 가지고는 정말 안 되는 건가? 내 이미지를 한 방에 바꿔줄 뭔가가 필요한데, 그 뭔가가 말이야! 사실 당시 야마모토는 졸부의 대명사로 무시당하며 선거에서 낙선을 거듭했던 상태. 이에 이미지를 바꿔줄 획기적 방법이 필요했던 그는 바로 이거야. 내 이름을 건 사냥대회. 그것도 조선 호랑이 사냥. 자신의 이름을 건 야마모토배 조선 호랑이 사냥대회를 기획한다. 조선 땅에서 조선을 상징하는 호랑이를 마음껏 잡아들임으로써 일본의 힘과 영향력을 보여주겠다는 의도였다. 우리 민족의 얼을 앗아가고 정체성을 잠재우려는 일종의 민족말살 정책이었던 것. 예산은 8만 원, 현재 13억 원에 해당하는 거액으로 모두 야마모토의 사비. 11월 12일부터 한 달 동안 함경도, 강원도, 금강산, 전라도 등지에서 200여 명을 동원해 대대적인 호랑이 사냥에 나섰고, 그 후 조선과 일본에서 2차례에 걸쳐 호랑이 고기 시식회를 성대하게 연 것이다. 여러분, 건배합시다. 대일본 제국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 한낱 먹거리가 돼버린 조선의 호랑이를 위해 건배! 뿐만 아니라 조선 총독부는 사람을 위협하는 해로운 동물 해수를 없애겠다며 해수구제 사업을 실시하는데, 이는 조선 호랑이는 물론 아무르 표범, 백두산 사슴, 수리부엉이 등 우리나라 고유의 동물을 잡아들여 씨를 말리겠다는 속셈. 결국 1934년 조선에 남은 호랑이의 수는 한 마리뿐이었고, 1940년에는 그마저 포획되면서 끝내 조선의 호랑이는 멸종되고 말았다.